읽고 싶은 책 읽어야 할 책 리뷰해주는 부킹클럽입니다. 소년 왜 그러셔? 저팔계가 스튜디오에 들어왔죠. 얼굴 빨개졌다. 네, 이거를 한 이유는 북한의 외교가 저팔계식 실용 외교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저팔계? 저팔계식이라면 돼지처럼 이것저것 다 끌어모은다는 건가요? 그쵸. 서유기에 나오는 그 저팔계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 먹을 거는 항상 챙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본받아서 실용 외교를 하자. 어딜 가서도 우리 얻어먹을 거면은 다 얻어먹자. 이런 뜻에서 이제 김정일이 내린 교시라고 합니다. 그게 약간 북한 외교 전반의 원리라고 해요. 어떤 뭐 원칙도 없고 팀도 없고 그냥 어디 가서든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 네, 그게 북한 외교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도 보면 믿지 말라고 하는 게 네. 결국에 뭐 핵을 한다 안 한다, 뭘 했다 안 했다 해도 그러니까 북한에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다. 네, 그런 거 같아요. 원래 정치 세계에는 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하잖아요. 엄청 전략적이네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중국보다 영국이랑 또 사이가 엄청 각별하다고 들었는데 예.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영국에도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쪽 이제 공산당 커넥션을 해가지고 서로 소통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허드스 의원, 그렇죠. 허드스 의원 얘기는 기억이 나요. 어. 책에 나오는 분인데 영국에서도 되게 북한을 지지하고 공산당을 지지하셔가지고 막 북한에 방문도 하고 막 북한이 그 허드슨 그분이 또 돈이 없어가지고 막 돈도 대주고 막 그랬던 사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책에서도 나오는 게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견제한다. 네,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인 영국이랑 친해져서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하네요. 외교 문제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북한의 외교관들이 보통 외교관이라고 하면 되게 뭐 부유하고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고난의 행군 시기일 때 외교관들을 보면은 막 담배 파는 얘기 그거 나오지 않아요? 네네네. 그거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네. 네. 한 분이 되게 원칙에 따라서 김정일이 내린 그런 원리 교리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되게 원칙적으로 정의롭게 살았대요. 정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다른 사람들 담배 밀수할 때 본인은 안 하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담배 밀수로 돈을 많이 벌어서 외화를 그래서 노후 준비가 됐는데 본인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다가 결국 돈이 없으니까 좀 후회가 되는 거. 네, 다른 사람들한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저는 또 재밌었던 게 여기 책 249쪽을 보면 백승준 의원이 준 한국 손톱깎이와 10년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2007년에 이탈리아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태영호 공사가 한국 대표단으로 왔던 백승준 의원이라는 분을 만났는데요. 근데 거기서 손톱깎이를 이렇게 막 술 한잔 하면서 기념품 같은 걸 받았는데 원래 기념품을 받으면 북한에서는 이게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국가에 바쳐야 된대요. 근데 그 손톱깎이가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손톱깎이는 이렇게 무디거나 잘 안 됐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손톱깎이라는 게 그 나라의 철강 기술을 보여준다. 그 하면서 10년을 쓰셨대요. 야, 우리 뭐 손톱깎이 여기 앞에 뭐 다이소 가도 뭐 1,000원이면 사는데. 아니 저 군대에서 받았던 그 777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굉장히 좋은데. 그거 좋은데 손톱깎이 하나 가지고 손톱깎이가 그 나라의 철강 기술을 보여준다.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재밌지 않아요? 네, 제 책에서 재밌었던 게 북한이 서방 국가를 좀 서방 국가랑 좀 친해지기 위해서 왜냐면 미국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욕을 하더라도 혹시 유럽에서 지지를 해주면 좋으니까 이탈리아 대사를 한번 초청했나 이렇게 온 적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북한의 어떤 강인함, 북한의 부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한 줄 아세요? 뭘 했죠? 금괴를 보여주러 가지 않았었나요? 탄광에 데려가서 금괴를 쌓아둔 걸 보여주면은 이탈리아가 와 하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했대요. 되게 아이러니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못 살고 있는 근데 만약에 이탈리아 대사가 그걸 봤더라도 뭐 얼마나 잘 산다고 놀랐겠어요. 그 부유한 나라가. 근데 심지어 데리고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본인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탈리아 대사를 이탈리아 총리를
이렇게 유인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기쁨조를 어.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그 분이 아내가 한국계인가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는데 네. 이런 뭐라고 했더라? 기쁨 기생문화. 네. 기생놀이를 네. 싫어한다고 불편하다고 어. 요즘 말로 진짜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 진짜 충격이겠네요. 자기는 그쵸. 잘해주려고 최고의 약간 했는데 기생놀이 이거는 그래서 아니다. 북한이 굉장히 세련된 외교수를 부릴 때도 있는 반면에 네. 가끔은 좀 1차원적으로 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1차원적이었어요. 발상이 되게 참신하네요. 네. 그 북한 외교가 좀 세 보인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절벽 외교라고 하죠. 벼랑끝 벼랑끝 외교. 네. 벼랑끝 외교. 벼랑끝 외교.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끝까지 와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네. 그런 생존 전략적인 부분이 좀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잃을 게 없으니까 네. 예, 올인해서 뭐 하니까 그렇죠. 뭐 쓸 수밖에 없죠. 뭐. 잃을 게 없으니까. 예, 참 안타까운 게 외교관들이 담배 밀수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게 참. 특히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 때 네. 외교관들도 도시락 싸가지고 밥 먹고 막 그쵸. 그랬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는데 집에 전기랑 물이 끊겼다는 거예요. 외교관 네. 집이요? 외교관 어. 집이. 상상이 되세요? 아니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교관들끼리 다 돈을 조금씩 모아서 목욕탕을 하나 전기권을 끊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다고 아,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 전기권 끊었다였어요. 네. 누구 수장이랑 사우나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국 외교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었는데 피해 다녔다고 아.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제 핵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북한 네. 하면 사실 가장 떠오르는 게 핵, 그쵸. 김정일, 김정은 이런 거잖아요. 네. 여기서 핵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저희가 사실 다 군필입니다. 예. 그래서 저 외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람들이 외국 가면은 코리아에서 왔다 하면 거기 위험하지 않냐? 전쟁 지역 아니야? 네.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은 카투사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많았었는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게 단순히 외국 순환민뿐만 아니라 군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야 막 우리가 좀 그래도 안전하고 한국 사람들이 진짜 안전 불감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처음 올 때 막 한국이 되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런 겪어보면 별거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막 되게 이제 텍스트하고 계속 막 연락이 오고 되게 불안해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올 때 항상 진짜 불안해하고 불안해했다기보다는 막 약간 We are in the war zone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 무슨 뜻이죠? 네, 우리는 전쟁 지역에 있다. 네. 네. 한번 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미사일 실험인가 뭐 그런 걸 했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훈련지로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도로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도로 통제가 뭐야 이러면서 미군들이 뉴스를 어디서 핸드폰이 있으니까 미군들은 그죠. 예.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뉴스 보고 저기 미사일 실험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데 그대로 그냥 전투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예, 불안해했죠 진짜. 맞아. 집합할 때 네. 행정보고과에 나와가지고 오늘 막 뉴스 봤지 막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네. 뉴스 안 봤냐 막 이러면서 뉴스 보지도 못하는데 갑수사들은. 뭐 핸드폰이요. 근데 핵이 어때요? 본인들이 느끼기에 핵을 발사할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는 저도 별로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게 엄청 이슈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1년 사이에 핵실험을 한 3번인가 4번인가 하고 핵이 다 완성됐다고 선언까지 하고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진짜 쏘면 어떡하지?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아니 평양이랑 서울이랑 얼마 떨어져 있다고 네. 우리한테 핵을 쏘면 자기도 피해봤는데 그런 짓은 할까? 솔직히 외교술? 이 전략으로서 핵을 막 만들지 진짜 발사하겠나 막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약간 말은 되게 위협적이에요. 일단 뭐 핵 보유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책에 나왔던 김정일의 말이 기억나는데 김정일이 북한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칭찬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 만약 북한이 망할 때는 핵을 쏴가지고 세상을 망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말만 보면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벼랑 끝 외교. 네. 이제 자기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잃을 게 많아 보여요. 보면 북한 전반적으로 가난해 있지만은 지도층 보면 맞아요. 엄청 잘 살잖아요. 부유층 잃을 게 많죠. 자기들의 특권은 내려놓기 쉽지가 않겠죠. 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 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에서처럼 네. 혹시 뭐 중무 씨, 형 씨 다 소원이 통일인가요? 제 소원은 제가 친한 형이 아직 취업을 못해서 취업을 하는 겁니다. 저도 다들- 취업을 해야 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들 취업 뽀개시길 바랍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럼 도대체 통일 왜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태영호 전 공사는 책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한국의 20대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 있었던 남북 전쟁은 정의롭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거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인권 차원에서 당위성이 있는 전쟁이었으니까. 그게 태영호 전 공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과의 통일도 그런 식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북한이 지금 노예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 김치 일가를 중심적으로 하는 노예 사회로 점차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까 중국가 그랬잖아요. 네. 뭐가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20대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뭐 통일이야라고 네. 할 수도 있지만 통일에 대한 얘기 자체를 뭔가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북한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 막 봤던 카페 마시면서 야 여기서 통일될까 이런 얘기 하면은 카페에서 그런 얘기하면 주변에서도 좀 이상하게 볼 것 그런 같아요. 분위기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검색을 해봐도 그냥 이런 뭐 가짜뉴스 차례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나 언론에 비춰지는 게 다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 부킹 클럽이 더 중요한 거죠. 읽고 싶은 책. 읽어야 할 책. 리뷰해주는 부킹클럽! 사회에 터부시되는 그런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통일해야 되냐고 말해야 되냐고요.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청년 맞아요. 입장에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네. 통일이 되어야 되냐 안 되어야 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데 탈북민이 이미 3만 명이 됐고 네. 북한 사회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장마당 세대라고 해서 좀 네. 젊은 세대들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더 이해를 하고 장마당 세대가 뭐죠? 장마당 세대는 우리나라랑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쵸. 90년대생을 말하는데 네. 북한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있었거든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많은 아사사들이 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외교에서도 고립이 되고 그때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젊은이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세대들은 배급제도 끊기고 이제 체제에 대한 체제에 대해서 어른들보다도 좀 더 자유롭고 신장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는 세대들. 북한에도 시장이 있나요? 북한에도 시장이 있고 나라에서도 북한 정부에서도 옛날에는 무조건 노 이랬었는데 지금은 걷잡을 없이 크고 북한 경제를 또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책에 나왔었나요? 당은 우리를 죽이는데 장마당은 우리를 살린다. 네. 아무리 당이 강력하다고 해도 숭우리 낭낭낭낭 아무리 당이 강력하다고 해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건드리는 순간 그건 정치를 넘어서 가지고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통일이 되어야 되냐 안 되어야 되냐 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면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닥쳤을 때 혼란이 너무 가중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통일이라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엄청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진짜. 올해죠. 올해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또 평양도 저희 대통령이 가고 그러면서 진짜 엄청 뒤에 벌어질 일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부킹클럽 영상 보시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네, 주변 사람들과도 한번 좀 터놓고 얘기해보시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그 노텔이라는 PMP가 있대요. 아 노텔. 이게 노텔? 네. 노텔이 뭐라고요? PMP? 노텔, 중국의 저가 PMP인데 아. 이게 엄청 싸가지고 장마당을 통해서 많이 유포가 아. 된다고 하네. 그거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엄청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그 뭐 비디오 테이프. 네. 혹시 비디오 테이프 보셨나요? 나 좋아했어요. 저 많이 봤는데. 비디오 방에서 많이 빌려봤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보다가 어느 순간 CD가 나와서 CD를 보고 나중에 이제 노텔이 나와서 우리처럼 이제 PMP로 그렇게 영상을 봤다고 그러네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진짜 너무너무 큰 처벌을 받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집에서 불을 다 꺼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본다는 거예요. 뭐 미드, 영드 하지만 한드도 장난이 아니죠. 당연하죠. 미스터 션샤인 진짜 재밌게 봤는데. 저 좀 노잼이다. 이제 북한 사람들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 뭔가 좀 어떤 식으로든 접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희도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도 북한 사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태영호 전공사처럼 이렇게 책을 내는 식으로 북한의 정보가 또 한국에도 넘어오는 정보 공유가 점점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군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리아라는 말 들었을 때 먼저 이제 사우스보다도 노스를 먼저 떠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저한테 What do you know about North Korea?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면은 사실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것도 뭐 김정일이나 북한의 어떤 뭐 구조 이렇지 진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진짜 북한 권력, 북한 핵심부에 대한 폭로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책 읽으면 외국인이랑도 좀 친해질 수 있나요? 아우 그럼요, 할 말이 많아죠. 영어 연습 열심히 하시니까. 야, 네, sure. Yes.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만약에 통일이 되면 20대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중요하네. 군대가 또 이렇게 네, 줄어들지 그런 농담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통일되면 군대 안 가는 거 아니냐. 그쵸. 네, 좀만 버텨봐라 이런 얘기 있는데 거기에 댓글로 이제 통일되면 개마고원으로 경계근무소로 가야 된다고. 큰일. 너무 추워. 개망고원으로. 무서운데요? 네. 통일이 되면 아마 20대들이 봉사활동 같이도 많이 경험을 하지 않을까요? 교육봉사 같은 거나. 교육봉사나 네. 아니면 만약에 건축학과를 전공한다고 하면 그 이제 인프라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러 가본다든지. 아니 북한이 또 석조 건축을 되게 잘한대요. 네. 근데 날림이긴 하지만 건물 하나 금방 올리더라고요. 네. 폐쇄 사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미술 양식이 있대요. 네. 알아요? 그래요? 되게 막 대칭적이라던가 네. 북한이나 이제 이런 고립된 사회들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양식 같은 게 있다고 막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 대학생들 농촌 봉사활동 있잖아요. 북한으로 가면 진짜 리얼일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대학생들이 일요일마다 농촌으로 일하러 간대요. 대학생들. 책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책이 북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최초 폭로라는 부제를 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면 그냥 딱 김정은? 딱 그렇게만 이해를 했었는데 어떤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3층 서기실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알았고 네. 특히나 태영호 공사의 내러티브 어떤 에피소드 막 손톱깎이를 했다 뭐 누구를 만났는데 뭐 어떤 말을 들었다 네. 이런 인용구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금방 것들이 좋았습니다. 금방 길더라고요. 사실 북한 생각하면 악의 축. 미국에서 그런 말도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좀 너무 평면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북한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북한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행동의 메커니즘들. 이야, 네. 거의 전문가가 된 것 같은데. 메커니즘.
예. 또 있는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저는 북한 정보를 얻는 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북한 안에 외국 통신사들도 들어가 있고 한데 거의 받아쓰기식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굉장히 최고 고위층, 엘리트가 북한의 최고 고위층이 나와서 이런 권력 핵심 부에 대한 폭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들이 앞으로 탈북하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저는 읽으면서도 계속 소설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 정보글 같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계속 하시는 거니까 진짜 재밌어요. 베스트셀러잖아. 저희 영상 잘 보셨으면 미디어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